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다시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지수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7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는 지금 2007포인트, 오전장에서는 2000포인트를 계속 좀 유지시켜주는 정도, 숨고르기의 흐름이 나타났었고,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좀 약했던 흐름이었었는데, 점점 오후로 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85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한 990억 정도,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부터는 펀드 환매나 이런 압박 때문에 당연히 좀 매물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의 그러한 수급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제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마찬가지 좀 숨고르기의 흐름이라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수급을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역시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쪽에 대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플러스로 약간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 SDI라든가 오늘 또 눈에 띄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예전에 SDI나 이런 종목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IT 쪽의 흐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매수가 유입되는 쪽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전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이라든가 금융 쪽도 좀 매수를 하고 있죠. 금융도 지금 오전장에 비해서 지금 1시 이후부터 점점 강해지면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 지금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현재 플러스로 좀 전환이 돼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 1.5% 지금 상승 구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드린 IT, 자동차, 건설, 금융, 화학 이러한 섹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화학업종도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다만 오늘 자동차 쪽의 흐름이 좀 약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간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주가가 좀 기아차 같은 경우 2% 넘게 하락을 하지만 말씀드린 그 5가지 섹터에 관심 가지는 관심 섹터에서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최근에 QE3가 실행되고 나서 양적 완화 QE3를 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산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면 가장 많이 샀던 외국인들이 최근 5일간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자면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LG와 현대차, LG디스플레이, 기아차 이런 순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화학 이런 쪽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쪽에 오늘 기아차나 좀 약간 눌림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간 그대로 좀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을 좀 점검을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좀 매수에 의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인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T 장비 부품주들의 흐름, 그리고 시장 코스피가 좀 약간의 쉬면서 역시 기존에 강했던 모바일 게임주들의 그러한 또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테마주들 있죠. 대선 테마 관련된 이러한 테마주라든가 카지노 업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내용들 포함해서 오늘장 특징 업종과 테마주들, 그 안에 종목들까지 구체적인 차트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예,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모바일 게임주들을 한번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오늘 여행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항공주라든가 기업종의 종목, 그리고 제약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선 테마 흐름 이렇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컴투스의 흐름을 좀 볼 텐데 일단 제가 어제도 그랬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의 좀 반등을 말씀드렸었죠. 기술적인 반등. 시장이 약간 쉬는 구간에서, 숨고르기 구간에서의 이런 기술적인 반등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후에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성장 부분은 분명히 지속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성장했던 그러한 폭만큼의 같은 주가 상승, 비슷한 주가 상승을 보인다기보다는 그보다는 좀 성장률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한 개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어떤 박스의 흐름이라든가 조정 구간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구간 역시 여전히 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만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은 차익 실현에 이미 지금 나서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할 때 추격해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보유자들의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코스피 쪽에 그런 말씀드린 그 5가지 섹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행 관련주 모두투어가 상당히 좀 강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바로 이제 호텔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환율이 또 이런 여행이나 항공업종에 좋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워낙 강세가 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모두투어라든가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인바운드 관련해서도 계속 여행객들의 중국이라든가 일본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한항공의 흐름이 더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좀 더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오늘 좀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 종목도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라든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미국에서 주택지표도 어제 호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차트를 좀 봐도 상당히 장기 평선을 돌파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러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관련해서 또 코스닥 쪽으로는 뭐 진성TC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확인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굴삭기의 그 하부주행체 롤러를 공급하는 세계 2위 업체입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기계업종의 종목에서 심팩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죠. 바로 프레스 생산 업체인데 그 공작기계의 일종의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의 전방 산업이 바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전자산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보자면 이러한 주식의 주가 흐름이 살아나는 걸 보자면 전방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IT 쪽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러한 종목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보자면 역시 IT와 자동차 쪽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제약주, 녹십자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 뭐 약가이나 부분에 의해서 시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러한 뭐 전망들을 많이 했었지만,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들이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녹십자 같은 경우도 또 겨울을 앞두고 동사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백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여전히 전개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약업종의 종목들 흐름들이 상당히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또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나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쪽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테마 쪽, 역시 이제 안철수 관련 쪽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3시에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정황상 3시 인터뷰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뭐 대선 출마를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좀 판단을 사실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이제 그러한 변동성들이 좀 나타났었고, 오늘도 이제 약간의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죠. 관련 종목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안철수 관련 종목들의 그러한 흐름들은 앞으로 좀 관심을 테마 쪽에서는 좀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테마주 좀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투자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스크는 당연히 큰 겁니다. 위험한 종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대선 테마에 관심을 가지자면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 관련, 웰비스라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 쪽으로 가서 뭐 바이오스페이스나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SNS 관련주, 오늘 이제 드디어 SNS 관련주들의 또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뭐 가비아라든가 최근에 뭐 이렇게 약간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뭐 나우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도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먼저 흐름이 나타났었고, 복지 테마, SNS 관련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약간 순환되면서 앞으로도 흐름들이 나타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의 흐름들, 테마 쪽으로 좀 더 나가자면 오늘 이제 철도 관련주의 흐름들이 나타났죠. 대하티아이 종목별로 좀 나가자면 대하티아이나 이런 종목들도 철도 관련도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대규모의 탕감을 해준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앞으로 러시아, 북한, 철도, 시베리아 철도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이러한
기부양책으로서 철도 산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테마주들의 좀 움직이지 않을 때 좀 선점을 하고 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이러한 흐름들로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분명히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테마라고 해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이런 종목들에 접근을 하실 것을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